안녕하세요.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 지적 전투력을 높이는 독학의 기술이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쇼가지였고요. 이 책은 입문 분야 책입니다. 주제어는 공부법, 어른을 위한 공부법, 혼자 배움 지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개요대 철학과를 졸업하였고요. 베스트셀러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비롯해 여러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은 이후에 그 시리즈판이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야마구치 슈가 지적 전투력을 높이는 최고의 무기 독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평생 학습의 시대에 다시 학교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도 돈을 벌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공부법이 바로 독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학만큼 더 학문을 깊게 하는 학습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배움이란 스스로 익혀야 참맛이 나고 넓고 깊어지기 때문이죠. 철학과 미학 미술사를 전공한 그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학의 힘이었습니다. 독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과연 어떻게 독학을 해야만 하는가? 저자가 알려주는 독학의 기술을 책 속에서 배워보겠습니다. 독학의 기술이 지금처럼 요구되는 시대는 없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둘째, 지금의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 셋째, 노동기간은 길어지고 기업의 전성기는 짧아진다. 넷째, 2개의 영역을 아우르고 결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더 이상 한 번 배운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바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지적인 혁명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필요한 상태인 현행 시스템을 전제로 한 지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단단한 뼈대를 이루는 지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학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인 혁명가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나 개인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독학의 기술은 꼭 익혀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독학으로서는 무기를 모은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강력한 적이 압박하며 다가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무기를 모으러 뛰어다닐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적에게 대항해 어떻게 싸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독학에 의한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전략 없이 무기를 닥치는 대로 모은다고 전투력이 높아질 리 없다. 우선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디서 강점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략에서는 지는 사령관들이 많죠. 그래서 전략에서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인 전투에서 질지라도 내가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인 전략에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독학에 뛰어들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배움의 목표를 정하는 편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장르를 배울까라는 논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사실 독학의 목표는 장르가 아니라 테마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학의 목표는 장르가 아니라 테마여야 한다. 그러면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테마가 주가 되고 장르가 이를 따르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이것은 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도 이를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독학을 하려고 할 때 철학을 공부할까 아니면 역사를 공부할까라는 식으로 장르를 설정하면서 시작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테마에 맞는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테마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논점이다. 예를 들어 혁신이 일어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기독교는 고뇌하는 직장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이다. 이런 테마들에 대해 나름의 답을 추구해가면서 독학을 해야 하며 무엇을 인풋할 것인가는 이들 테마에 대한 어떤 힌트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의 포인트가 된다. 결국 이 저자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데 장르보다는 테마여야 한다는 거죠. 배울 때, 독학을 할 때 자기가 관심과 호기심을 느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장르를 넘나들 정도의 유연하게 성립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부에 대해서 언젠가 필요해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해질 때라는 것은 이미 무대에 섰을 때라는 뜻이다.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면 벼락치기나 수박 겉핥기식의 인풋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다른 장르에 대한 식견을 조합한 독재적인 솔루션 같은 것은 내놓기 어렵다. 인생에서 대량의 인풋이 가능한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을 요구받는 시기, 인풋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적은 시기다. 그리고 아웃풋을 요구받을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지적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시기의 인풋으로 축적한 것에 달려있다. 젊을 때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지적 생산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체력이 있을 때 책을 책벌레처럼 읽어야지 그게 평생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중년 이후에서도 그게 파생적인 지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양을 익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단순히 콤플렉스를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안이하게 교양주의로 도피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하찮은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 진짜 아티스트는 상품을 내놓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에 관해 연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으로 세상에 충격을 줘보라고 도발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진정한 교양인은 풍부한 인생을 영위한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저 사람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 키에로고루 또 모른다며 라고 찌꺼리는 교양주의자에게 그러는 넌 키에로고로까지도 읽은 주제에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돌려주자. 행복해지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교양이야말로 중요한가라는 말이야말로 교양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진짜 아티스트는 스티브 잡스 같이 자기든 타인이든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만 잔뜩 머리에 집어넣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양이야말로 천박한 교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는 점점 한 분야만 잘하는 전문 바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혁신이 정체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애플이 아이폰으로 휴대전화 산업에 뛰어든 것은 2007년, 지금부터 겨우 10년 정도 전의 일이다. 이때 휴대전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이른바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쪽의 초보자였던 애플에게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순식간에 뺏겨버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통섭의 시대라는 것이죠. 결국 두 사물을 하나로 융합하는 능력이 현대사회의 경쟁력이고, 잡스가 그 전에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전화에서 휴대전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들이 일본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잡스가 바로 마케팅화하고 크게 히트친 거죠. 아이폰으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직감적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대상이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 부분이 바로 밑줄을 그어야 할 것이다. 1. 나중에 참고될 것 같은 흥미로운 사실. 2. 흥미로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시사. 3. 통찰과 시사에서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지침.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정보, 공감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정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에도 밑줄을 긋는 것이다. 왜일까? 공감할
수 없고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 정보가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비춰주는 반사경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고방식의 반사경이 된다는 것에 저는 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것이 나한테 공감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한테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도 밑줄을 긋는 것은 더욱더 정보의 바닥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겠다. 이런 축적을 구축하는 목적은 단지 인풋한 내용을 보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꺼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비추어 이런 축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적 전투력 향상을 위한 축적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조합하는 게 요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자가 당부하는 것은 누구라도 무기를 살 때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을 사고 싶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이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다지 친숙해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부디 적극적으로 교양과 친해져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를 바꾸기 위한 무기를 손에 넣기 바란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